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연휴 끝나고 3월 3일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전쟁이 결국은 발발을 했는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전쟁 하루 만에 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임자도 항전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도 장기전을 시사하면서 지금 시장 전체가 아주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쟁 난다, 미사일 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투자자들, 특히나 이 거대 자본, 투자 운용사 쪽에서는 일단 현금부터 챙기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심리죠. 이렇게 밖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면 시장에서 제일 변동성 크고 예민한 애들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민코인들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사들 보면은 이제 민코인 메타 완전히 끝났다, 다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투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같은 대장급 민코인들이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가지 갖다 붙이기 바쁩니다. 사실 밖에서 총소리 나는데 코인 생태계가 어떻고 업데이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시바이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24시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300억 개가 넘는 물량이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개인 지갑에 가만히 둬도 되는데 이걸 굳이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는 건 무슨 뜻이냐? 조금만 더 빠지면 또는 본전만 오면 언제든지 매도 버튼을 누르고 현금화해서 도망가겠다는 그 대기 물량이 보이는 거죠. 가뜩이나 이 주말에는 평일보다 거래량이나 매수세도 얇은데 그 위에 저렇게 큰 매도 물량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차트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려는 사람보다 겁먹고 던지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기술적 지표도 지금은 온통 파란불입니다. 지지선 깨졌네, 역배열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발을 빼야 되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라고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쐐기를 또 박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지금 시바이누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75%는 더 빠질 수 있다, 아주 살벌한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코인판에 있는 분들한테 반토막 다니고 75% 하락 그 자체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런 기사, 표제 하나하나가 가뜩이나 불안한 이 코인 투자자들 마음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 분위기가 나고 이 거래소에서는 던지겠다는 물량이 쌓여있고 전문가란 사람들은 대폭락을 또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어제 오늘 이렇게 쏟아진 뉴스만 봐도 당장 코인은 다 망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업비트 지었다 깔았다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손절 다 하고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돈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저도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속편하게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버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시바이누를 평생 가져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의 시바이누 가격이나 차트 지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에 시바이누 같은 민코인을 왜 샀는지 한번 냉정하게 되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시바이누의 기술력이나 실적을 바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이 수급이 한 번에 몰리면서 터지는 그 말도 안 되는 만배 2만배 폭등을 기대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바이누의 개별 지지선, 가격, 저항선 깨졌네 만에 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도미넌스예요. 결국 이 암호화폐판의 거대한 자금 줄기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시장에 돈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알트코인한테 뿌려주는 그 순환 장세가 아직도 유효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에 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의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